이재명 대표의 출마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민주당 내부도 긴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그동안 친명계의 위세에 꾹 눌려있던 비명계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벌써부터 대안으로 삼총 삼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개인으로도 가까우시니까 이 선거 나온 다음에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시던가요? 심경을. 배우자하고도 통화하고 이 예. 대표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예. 저는 그냥 뭐 어쨌든 정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힘내라고 얘기했고요. 걱정 안 한다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혹시라도 잃게 되면 삼총 삼김 시대가 열릴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그 전직 세 분의 총리, 그다음에 세 분의 우리 인사들에 관련해 갖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역시도 이 위기를 민주당이 당대표 중심으로 극복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보죠. 삼총 삼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삼총리, 그리고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삼김 이렇게 대안으로 급붕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친명계 좌장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 소속되어 계신 분들은 한 이구동성으로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심 선고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새미래민주당을 창당하셨던 이낙연 총리 쪽에 계신 전병헌 대표께서만 지금 이 국면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병헌 대표가 얘기하는 그 쪽은 민주당 아니죠. 민주당 밖에서는 이 국면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의 빈 공백을 누군가가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앞으로 이 1심 선거, 2심 선거나 대법원 선거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 재판부를 압박하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런 식의 발언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판부가 독립된 그 재판권을 가지고 가려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신속한 재판만을 주문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은 이 사법부에 대한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부러 재판을 지연해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시간 속도에만 매몰돼서도 안 된다.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는 보장돼야 된다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친명계 좌장은 지금 뭐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초일회라고요.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면면을 보시면 지난 총선 때요. 이재명의 공천을 받지 못한 이른바 비명횡사, 낙천자들의 모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초일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당장 지금 12월 1일에 김부겸 전 총리, 내년 1월에 김경수, 김동연까지 삼총 삼김 특강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저는 이게 특별하게 뭐 지금 뭐 비명계의 세력 결집 뭐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다고 봅니다. 뭐 아직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뭐 앞으로 남았습니다만은 뭐 이게 아직은 1심 판결까지이고 아직 대선까지는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작 대선 레이스는 보통 대선 1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비명계에서 어떤 결집을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뭐 민주당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뭐 대선 주자들이 많은 것은 민주당에게 오히려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그렇다던 치더라도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최민희 의원 죽인다면서요. 죽일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결집을 하겠습니까? 머리를 들겠습니까? 저는 뭐 꼭 최민희 의원이 무서워서 머리를 안 들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뭐 쉽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분들도 그냥 뭐 이런 잠재적 잠룡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은 글쎄요. 제가 밖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뭐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1심 판결을 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움직였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죠. 김동연 지사 얘기 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 이후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있어서 좀 플랜 B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뭐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문객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최 의원님, 김동연 지사까지 지금은 그런 걸 논의할 때 아니다. 이렇게 또 정치라는 게 이제 말을 쫓아가다 보니까 김동연 지사의 저런 말을 우리가 인용해서 보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런 말을 김동연 지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는 이제 이른바 분석으로 가능한 대목이에요. 네.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러면 올 초에 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경기도의 뭐 도정자문위원장을 뭐 친문 전해철 전 의원을 임명한다든가 아니면 뭐 부지사 뭐 심지어는 비서실장 뭐 수석들 뭐 이런 사람들 친문 비명계를 대거 영입했다는 건 아마 다 보도를 보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친문 비명계가 뭐 행정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경기도에 다 데려다 놨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건 역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동요할 경우 흔들릴 경우에 본인이 플랜 B로서 활동을 하겠다. 뭐 그런 포석이 아니겠나 싶어요. 이재명 대표의 3심이 확정될 때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늘 포석이라는 걸 합니다. 자, 3개월, 6개월 뒤에 있을 어떠한 사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다. 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미 이 1심 판결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온 다음 날 지난 토요일 장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지금까지 장외 집회에 참석 안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물론 장외 집회에 참석해서 내가 이재명 대표 뭐 새로운 그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저런 활동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위기에 대비한 김동연 지사의 포석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저런 반응도 계산된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초일회에서 예. 본인 뭐 특강을 요청하고 하면 거기 가서도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최 의원님, 지금 아마 김경수 전 지사도 그럼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래는 저는 이달 말이나 그렇다고 다음 봅니다. 달 원래는 들어온다 12월 했는데. 초쯤에 들어온다고 네, 또 했잖아요. 연기했더라고요. 연기해서 이제 이번에는 또 뭐 미국 가서 예. 뭐 미국 대선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거 점검한다는데 글쎄 뭐 저는 핑계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아직 그 분위기가 좀 성숙하지 않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그렇게 보고 이번 귀국 시기를 좀 연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